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이 민낯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규슈 나가사키현 군함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올해 일본 정부는 이 유산을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일대를 산업혁명유산 등재 이후 오히려 조선인 징용,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했으며 세계유산에서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산업혁명유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조선, 제철, 제강, 석탄 산업시설 2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조기에 산업화를 이룩한 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동양 섬나라가 반세기에 걸쳐 추진한 공업화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이들 유산에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지역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군함도를 포함해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 다카시마 탄광 등 7곳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수만 명이 노역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고,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문기구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약속을 발판 삼아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지만 등재 직후부터 태도를 바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영어로 언급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를 일본어로는 일을 하게 됐다로 표현했고, 강요들도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영어 언급이 강제노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후에도 조선인 강제노동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17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이라는 용어를 넣어 강제성을 희석했습니다. 일본이 산업혁명유산과 관련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받는 결정적 이유는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유산 23개 가운데 군함도를 비롯한 16개는 규슈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에는 야마구치현에 5개가 있고 시즈오카현과 이와테현에 각각 1개씩 존재합니다. 다만 야마구치현은 규슈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유산 분포와 무관하게 정보센터를 유산이 많은 규슈가 아닌 수도 도쿄에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세계유산인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전시관을 서울에 설치한 셈입니다. 심지어 들어가 보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5년 후인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 왜곡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컨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군함도 주민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이들 유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유네스코에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약속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은 이후에도 세계유산위원회 등에서 일본 측 약속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나라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한 또 다른 장소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지난해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도 전체 역사 반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경우 산업혁명유산과 달리 등재 직후 광산 인근 건물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을 만들어 공개했지만 전시물에서 강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약속을 저버리는 일본의 추태는 군함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광산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광산에서 사망한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반쪽 행사로 파행을 겪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당초 예정됐던 7, 8월을 넘겨 열릴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 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왔다.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고 올해도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 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일본 측이 추진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전제 조건의 하나라며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매년 7, 8월경 사도연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사는 당초 한국유족과 한국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나라는 행사 명칭부터 일정, 일본 정부 참석자 등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인 끝에 결국 한국 측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작년 행사의 경우 등재 이후 첫 행사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11월에 열렸으나 올해 행사도 결국 예고됐던 시기에 열리기 어렵게 되면서 부실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행사를 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함도 사건까지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군함도의 상황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16일간 1500회의 지진이 관측되며 대지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일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군함도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의 주요 건물 절반 이상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대와 시바우라 공대 등에 소속된 교수들이 조직한 군함도 콘크리트계 건축물의 건전도 조사 소위원회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30개 동의 기둥과 들보 등을 조사한 결과 17개 동은 내진 성능이 완공 당시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로 알려진 30호동은 준공 때와 비교해 내진 성능이 3% 정도로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은 해당 아파트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바닷물에 있는 소금 피해와 풍화작용으로 일부 철근이 노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교도통신은 전문가들이 바로 건물이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군함과 닮은 풍경이 후대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약속을 미루고 지키지 않더니 결국은 이렇게 지진에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본 도카라열도 인근 해역에서는 10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 인근 섬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대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카라열도의 지진은 만화가 다스키료가 제기한 7월 대지진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초 그는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통해 이달 5일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일에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달 중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사카이 시니치 교수는 NHK의 도카라 열도에서 발생한 1년의 지진은 진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과거 경험에 근거한 전망을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함도 건물 절반 이상은 무너져가는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 지금 일본은 어렵게 등재시킨 세계유산이 무너져가는 것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군사적 협력이 절실한 지금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